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사회적 모델과 문제 해결 모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사회적 모델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개인 내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모두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집약한 것이 이것이 바로 심리사회적인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델의 이론적인 기반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 있고, 자아심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회과학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신분석 이론은요.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신의 분석을 통해서 얘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을 탐색해보고 우리의 그런 행동들의 이런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자 라고 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심리사회적 모델이 어떤 것을 배웠냐라고 한다면 자아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성격 특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행동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발달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해서 과거에 미해결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지적인 상담 접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정신분석 이론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인간이 속한 환경과의 어떤 경험에서 대인관계가 발전된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는 음, 맺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애 초기의 그런 경험, 대인관계의 경험, 그러니까 애착과 관련된 그런 대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 대상관계 이론은 심리사회적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초점을 둔 것에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친 것 자아심리 이론입니다. 자아심리 이론에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적인 고착, 개별화 이런 걸 통해서 현재의 자아기능 향상을 돕는다라고 하는 상담 접근이라고 하는 걸 제시했다는 것 점에서 심리사회적 모델은 자아심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사회과학 여러 이론들에서 체계 이론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가족체계 이론 등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사회구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발생에 사회구조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어떤 주장이 심리사회적 모델이 이후에는 점점 더 개인에서 사회로 초점을 이동하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리사회적 모델의 실천 가치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고요. 이러한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우리가 관계 형성을 강조한다거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거나 클라이언트와 사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와 지침을 우리가 과거에 또 실천론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심리사회적 모델에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개입을 하냐는 거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사회적인 역기능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는다, 목표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러한 개인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개입 과정을 갖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예요. 수용과 자기 결정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이 사례를 잘 해결하는데 사례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심리사회적인 조사를 하게 돼서 개인이 어떤지, 가족들은 그동안의 역사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심상 정보라든가 여러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가족 배경이라든가 어떤 의료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심리사회적인 이런 사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사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사회적인 개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직접적인 개입 기법과 간접적인 개입 기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개입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탐색, 기술, 환기, 그리고 인간과 상황에 관한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그리고 발달적인 고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접적인 개입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원을 활용하거나 환경을 조정하거나 간접 개입을 위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